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영입니다. 다행히도 대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는 그 전거래일의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완회를 했죠.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방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출연자의 전략대로 시장은 비관론을 확대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쏟아지는 뉴스들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도 금리 하락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종목 이슈가 국내의 어떤 산업에 연결이 되는지 되돌려 본다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진영에 대한 기대도 한 번 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속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서 전략 이어가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쇼크를 딛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어제 많이 빠졌던 전날이죠.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만 1000포인트 선을 재돌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5%의 상승권을 장중 내내 잘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일단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쯤 들려왔던 소식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확보한 돈을 미국민들, 특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재배당하는, 재분배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에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었거든요. 유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와 추가되는 뉴스들을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증시를 부양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고용 악화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 확률이 80%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0%포인트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CME 페드워치 툴의 92%의 확률로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간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어쩌면 연내에 2번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10년물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금리들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드러운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기존에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6개월간 연장한다는 소식 들려온 거거든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에 도달하긴 했죠. 그런데 합의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미국에 추가적으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정치적 합의에서 이제 조금 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협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인도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등 여전히 긴장감을 키우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관련한 뉴스들을 챙겨보면서 증시 변동성에 유의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표정을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AI 주들로 자금 쏠림이 있었던 하루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하드웨어 주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헤드라인은 오픈 AI 챗 GPT의 주간 이용자 수가 이제 곧 있으면 7억 명을 돌파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AI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AI주 센티먼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슈였고요. 개별 뉴스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엔비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가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되어줄 거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H20 칩 수출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H20에 대한 우려가 최근 조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점은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 3.6% 반등을 했고요. AI 서버 관련 기업들 에버코어 측에서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확대, 수혜주로 3가지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시에나, 버티브 등의 종목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주가가 2%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2.2%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측에서 머스크 CEO에게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머스크가 2027년까지 근무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CEO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혹은 안정성을 회복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내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2.9% 빠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감소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온세미컨덕터, 장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3분기 이익과 매출의 가이던스 하단이 컨센 대비 미스가 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하지만 그 밖의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상승하면서 5,624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시세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니드엠 측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50에서 이제는 $60까지 내다보면서 4%대 급등을 했고요. D-Wave 퀀텀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AI 모델 훈련에 통합시킬 수 있는 오픈소스 AI 툴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5%가량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리게티 컴퓨팅 등의 종목들도 강세로 진행됐다는 점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조비항공 20% 가까운 폭등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측에 승객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인수의 규모는 1억 2,500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인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비용 부담 우려감에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두바이 안에서의 상업은행 개시가 훨씬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처항공과 버티컬 에어로 등 피어 종목들의 강세까지 유도를 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입니다. 최근 할리우드의 인기 여배우죠. 시드니 스윗니를 모델로 기용해서 캠페인 광고를 릴리스를 했는데요. 이 광고가 지금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있고 또 약간의 성차별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핫한 광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광고가 나왔을 때에도 두 자릿수 급등, 오늘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또 23%대의 폭등권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감 후에
나왔던 주요 기업의 실적입니다. 팔란티어의 실적 결과 리뷰를 해봐야겠죠. 정말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일단 매출액이 48% 급증하면서 10억 달러 마일스톤을 처음으로 경신했다. 아주 의미 있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EPS의 경우에는 5.1% 상승하면서 16센트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밴드가 10억 8천에서 10억 9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가 됐죠.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 역시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계약 건수를 살펴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의 금액별로 몇 건의 계약이 있었는가를 쭉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RPO라고 해서 이미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2분기에만 그 액수가 20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지금 잡힌 매출이 10억 달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알렉스 카프 CEO의 관련한 발언까지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3.6%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미국장 랩업을 맞춰보고요.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일단 다행스럽습니다. 그 전 거래일의 하락의 3분의 1 정도를 되돌린 어제 국내장,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시도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의 관심을 끌어올 만한 뉴스들까지 속속 더해지고 있는데요.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의 추세를 다시 그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양지수 분위기 좋았죠. 1% 내외 상승을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 전거래일 같은 이슈를 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석하며 떨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게 국내장은 금리 인하 기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약, 인터넷, 엔터, 통신 장비 등에서 반응을 보여줬고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과매도권 진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기아 등의 대형 섹터 대형주들이 반등을 시도한 점도 긍정적이었죠. 상승 모멘텀이 유효했던 테마들로 시장에 온기 확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은 조금 반등의 맛보기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도 섹터가 강하게 등장해서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버티면서 겨우 상승부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테마들의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텔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소버린 AI, 국가대표 AI 기업 컨소시엄 선정 관련해서 어제 집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이 좀 받았고요. STO 법제화 이슈 속에 관련 종목들의 시세, 그리고 남북 경협주,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며 이쪽으로 수급 유입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정부 정책 기대감은 순환하고 있죠. 원전과 전력 쪽, 아리백 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을 끌어올렸고요. 소버린 AI, 엔터, 미디어 등에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어제도 원전 뉴스가 참 많은 점을 짚기도 했었는데요. S&T에너지, BHI, 한정기술 등의 종목이 함께 시세 분출을 하며 올라갔고요. 전력기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으로 조금 순환이 돌았어요. HJ중공업이 17%, 삼성중공업 혹은 세진중공업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자재 쪽과 중소형 조선사들의 강세가 있었다라는 점, 잠시 후 조선은 따로 떼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엔터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죠.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도 있을 것이고 블랙핑크 모멘텀 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상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은 8월 21일 본회의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을 정리해보면 그 전날의 급락을 연속적으로 받아가진 않았다. 3분의 1 정도를 만회했고 조선은 중소형주의 순환이 있었던 가운데 그 외 섹터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금리 인하 키워드에서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꽤 좋았다. 테마도 산발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은 세계적으로 조선 경쟁력을 갖췄었던 압도적인 조선 강국이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물자를 이동시키는 수송선이죠. 리버티선을 보급하면서 그 입지를 명확하게 다졌었죠. 하지만 존스법이나 선박법과 같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미국 조선업 경제 성장을 막아섰고요.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까지 같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 미국 조선업이 몰락을 했죠. 조선소가 이때 당시만 해도 400여 곳이 넘어갔었던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 소유 기준으로는 조선소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자, 미국이 쇠락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조선은 치고 나갔죠. 세계 1위로 점유율을 잡았습니다. 2위 한국, 3위 일본이 되겠고요. 중국은 선박 생산 능력은 미국의 수백 배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함선과 군함 보유국이기도 하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물자, 그리고 해군, 이 키워드에서 중국에게 밀린다라는 점이요. 미국 조선 산업의 잃어버린 수십 년을 재건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재건을 외치고 있죠. 핵 잠수함 10년째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붕괴된 실태이다라는 언론 보도 등 미국의 조선 산업 그리고 해군, MRO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선 기술 혹은 숙련공이 줄어들며 쇠퇴하고 있고요. 선박 수리가 지연되고 정비 기간이 늘어나죠. 이것은 결국 해군력에도 저하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동맹국, 조금 편안하게 손잡고 갈 수 있는 국가, 한국, 일본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냈던 미국이죠. 그런 가운데 MRO에 대한 키워드가 국내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 같은 경우는 고정 수익이 진행이 되고 사이클을 좀 덜 탄다라는 점, 그리고 중형 조선소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키워드로 관심을 좀 더 받았던 것이 바로 HJ 중공업이 됐겠는데요. LNG 벙커링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국내에 조선사를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J 중공업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한 40%, 올해 70% 정도 올라온 HJ 중공업입니다. 꽤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다만 어제 꼬리가 달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분명히 밸류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스토리는 뭐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이 쌓여 있죠. 조선, MRO, 군함의 키워드에서 뽑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여지없습니다. 이 중에서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살펴봤고요. 저마다 나만의 무언가를 꿈꾸고 있죠. 나만의 조선 혹은 나만의 AI 등도요. 각국에서는 AI, 자기 국가 주도하에 AI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새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어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최신 AI 모델,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50% 이상 성능을 가진 한국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국가 사업, 그 AI 프로젝트에 국가 사업을 끌어갈 기업들을 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업체들, 컨소시엄 중에서 5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에서 상장사 네이버 관심을 받았었죠. 어제 3% 올랐습니다. LG AI 연구원,
이 컨소시엄에서는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LG CNS, LG U+ 등을 체크가 가능하겠죠. 어제 장중에 변동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스트소프트와 함께 이스트소프트 자회사 역시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SK텔레콤, NCAI 그리고 업스테이지 관련한 종목들 관심을 받았으나 다 이렇게 꼬리가 조금 달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자, 반면에 탈락한 컨소시엄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크라우드웍스, 솔트룩스 등에서는 하락이었죠. 이슈 측면에서는 어제 관심을 꽤 많이 받았는데 시세 측면에서는 네이버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장중 변동만 좀 크게 보이고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체크는 해두면서 관련한 시세가 연결이 될 때까지는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업종 테마가 어제 꽤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런 걸 보면 모든 것을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저 이슈 측면으로 한 줄의 기사처럼 보내줘야 되는 분야가 있고 정말 매력적인 것을 골라서 포트에 편입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나눠가는 게 또 마음을 또 전략을 차분하게 가져가는 팁이 될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러 테마들 중에 정말 포트에 담아볼 만한 게 있을지에 대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엔터 콘텐츠 좋았죠. 블랙핑크의 성과, K-팝 데몬헌터스의 강남스타일 이후 대기록 관련한 언론 보도, 주말부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 좀비딸의 흥행, 이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었고요.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가 미국에서 초기 판매량이 너무나 좋다, 전작 대비 50%나 좋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삼성 법인 CEO 같은 경우는 폴더블이 이제 주류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라고 사장의 코멘트가 있었네요. 그래서 어제 도우인시스, 삼성전기 등이 올라갔고요. 어제 함정남 차장님과 재건과 경협을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하고 가셨는데 러우 포로 교환 이슈 속에 TYM, 이런 현대건설기계, 재건 쪽의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좋은 사람들, 이런 경협주들도 장 후반에 힘냈습니다. 그 밖에는 STO 법제와 입법 절차 이슈 속에 K옥션 등 올라갔고요. 카지노 쪽은 롯데관광개발의 7월 드로백과 매출과 관광객 방문 수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롯데관광개발이 가다 보니 파라다이스, GKL, 토비스, 코텍 등의 종목들이 함께 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온기가 확산됐다라는 점에서 카지노 쪽은 일단 열어놓고 같이 체크해 보시죠. 5월 이제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에서 국제 협약이 개최된다라는 소식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일부 움직였고요. 카메라 모듈주들, 테슬라 로봇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모듈주도 강세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진심을 담아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테마단에서 선택지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가웠던 건 우리의 반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나스닥은 2% 가까이 올랐죠. 하루는 경기 침체 이슈, 하루는 금리 인하 기대 이슈, 시소를 보이면서 뉴욕장도 쉬었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2번 이상 금리를 올해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테마를 비롯한 각종 빅테크 업체들을 자극했죠. 테마로는 양자와 UAM, 드론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형주의 경고함,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중에 아마존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올랐습니다. 국내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되겠죠. 엔비디아 AI 자본 지출 확대 전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국으로 수출이 결국 재개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점에 힘입어서 3% 올라졌고요. AI 칩,
전력, 서버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가졌습니다. AI 모멘텀을 같이 받아갈 만한 뉴스인 거고요. 테슬라는 리더십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그 전날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오토파일럿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까지 비관론을 확대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일단 반등을 줬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자율주행 AI 진영의 대표 종목들이 괜찮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내도 나쁠 건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앞서 체리앵커 자세히 짚어주셨죠.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내놨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한껏 열어줬습니다. CEO의 코멘트 중에 가장 기억나는 한마디, 회의론자가 사라졌다라는 비유가 있었죠. 시간 외에서도 지금 3% 정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까지 짚어봤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우리는 또 바이오 쪽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 연내 2번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2번 이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떨궜고요. 빅테크 종목들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국내도 어제 좋았던 제약 바이오 진영이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등의 종목들 굳건하게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단이든 비만 당뇨든 메쉬든 각 분야에서 특징주들을 계속해서 속출해 준다면 제약바이오 바부몬의 시세가 모아지기를, 군집성을 띠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반기는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심장학회, 폐암학회, 당뇨학회, 종양학회 그리고 11월, 12월까지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산도즈나 일라이릴리 등의 실적들도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결되는 기업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일정까지 짚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시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뉴욕장 혹은 뉴스들에 대한 정리인데요. 빅테크 중심으로 뉴욕장이 반등한 것은 국내장 긍정적이겠죠. 시간에 팔란티어의 호실적 역시나 나쁠 것 없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기대감이 반발 매수세로 어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어느덧 9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기대, 바이오와 성장주에는 당연히 우호적인 내용이 되겠죠. 바이오, 로봇, 인터넷 이런 쪽들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또 소버린 AI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는 찰나였으니까요. 자,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빅테크의 입장들이 쏟아지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의 칩 수출 엔비디아 여전히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줬어요. 칩, 전력, 원전, 로봇 등의 AI 인프라에 대해서 긍정의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엄청 강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회복의 유무를 보면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강세를 기록해 나간다면 또 CCL에서 두산의 키워드도 부각될 여지가 있어서 주목해 보시죠. 원전 뉴스 참 많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고요. 삼성이 핵심 전략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피지컬 AI 등의 AI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로봇의 키워드를 모처럼 건드릴 수 있을지 열어보시고요. 테마 쪽에서는 국가대표 AI, 핵연료, 롯데 관광개발, 일정 측면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일정 있는 남북경협, 법제화 일정, STO, 탈플라스틱은 지금 스위스에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거래일 정도는 시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뉴스를 잘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호실적 특징주로는 하나증권에서 KCC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았어요. 2분기 실적 괜찮았고 3분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유자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전에 대한 뉴스요. 미국 에너지부가
AI가 핵 융합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 융합 관련한 미국 종목들, 기업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연결해서 미국이 이토록 핵과 원료 혹은 원전에 대해 진심이라면 한국의 이제 미국의 원전 협력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금 관련한 기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미국 원전 기업과 국내에 협력했던 기업들입니다. 뉴스케일 파워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홀텍 할 경우 현대건설, 테라파워는 HD한국, 조선해양 등 엑스에너지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DLENC들 많이 언급하시는데요. DLENC 같은 경우는 CCUS, 탄소 포집 저장 관련한 기업이기도 해서 이 원전과 CCUS의 키워드가 같이 연결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한수원이 체코 원전에 1조 핵 연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단독이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핵 연료 관련한 종목, 원전 해체 때도 핵 연료 관련한 수송이나 저장이나 관련한 기술이나 관련한 로봇주들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원일 T&I, BHI, KNR 시스템, 한택 등이 연결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단독 뉴스라서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짤막하게 하고 갈게요. 이번 주는 2차 전지 기업들과 방위산업주 그리고 뷰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APR 혹은 에코프로, 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그 외에 알테오젠 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산도지의 실적 등도 목요일에 자리되고 있고요. 카카오, LIG, 넥스원, 펌텍코리아 등의 기업들 있을 겁니다. 금요일은 TSMC의 7월 매출 확인이 중요해 보이네요. 시장의 주요 일정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위나앵커 오늘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엔터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1일 엔터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에 엔터주들이 상반기 동안 잘 갔었고 그동안 잘 간 만큼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활용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주제로 다뤄드렸는데 그 이후에 엔터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아직 매수 기회가 남아있는 것일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상승률 살펴볼 텐데요. YG엔터가 6%대 강세를 기록했고 MD를 제작하고 음반을 유통하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8%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M도 4%대, 하이브도 3%대, JYP 엔터테인먼트도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엔터사별로 하반기 전망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살짝씩은 관점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1일 하반기를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발판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그 밸류 부담을 정당화시켜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중장기 모멘텀으로 잠재 시장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메가 IP들의 컴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캐데헌이 넷플릭스에서 흥행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운드 트랙이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기록하면서 지금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캐데헌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실적 눈높이도 상향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이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K-팝 콘서트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화될 것이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메가 IP들의 컴백 모멘텀이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TS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가 컴백하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게 되면서 온기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러티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엔터주들이 잘 가고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심에 캐대헌이 있기 때문일 건데요. 글로벌 혼문을 생성 중에 있습니다. 이 혼문은 이 캐대헌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결계가 생긴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캐대헌이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특히 서구권에서의 흥행이 유의미하다라는 관점 나오고 있습니다. K-팝의 새로운 잠재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번 하반기 엔터주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잠재 시장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서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대헌의 OST인 골든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순위까지 올라갔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K-팝에 입문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힘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증권사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사에서는 해외 K-팝의 소비층이 10대와 20대를 넘어서 여러 계층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봤습니다. 지금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 4050 세대 이렇게 4050 아저씨들 쪽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팬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디어유 같은 쪽으로 기대감을 또 걸어볼 수가 있겠죠. 또 K-팝 기획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는데 팬 플랫폼과 굿즈를 제작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모멘텀이 전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YG 플러스가 있는데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대헌의 사운드 트랙을 유통시키는 자회사로서 주가가 큰 탄력을 받아 나갔고 전일장에서도 8%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캐대헌의 흥행은 결국에 K-팝 인지도와 팬덤 문화를 강화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의 관세 피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빅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한 만큼 K-팝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8월 1일 캐대헌의 확장을 주목하는 새로운 리포트를 발행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내는 관점에서 버추얼 아이돌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골든이 일단 블랙핑크의 점프를 제치기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버추얼 아이돌 산업과의 유사성을 이번 캐대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관점이었고 향후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협업이 성사될 시에는 대중시장을 확장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그리고 음악 등이 융합이 된다면 버추얼 IP 엔터 산업 내에 새로운 성장축을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 2024년에도 계속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으면서 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캐대헌이 이쪽에 불을 지피면서 우리나라 엔터 사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캐대헌이 중심에 있다 보니 그 관련주 찾기에 조금 더 이목이 쏠릴 텐데요. 그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더블랙레이블은 비상장이기는 한데 이 캐대헌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파악해보면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캐대헌 사운드 트랙인 골든과 How It's Done, 소다팝, Your Idol 이런 부분들을 프로듀싱했기 때문에 더블랙레이블이 이러한 사운드 트랙이 우리나라에서 프로듀싱이 됐구나. 이 부분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더블랙 레이블과 연관성이 깊은 종목들은 YG엔터라든지 썸에이지 등이 있습니다. 더블랙 레이블과 함께 지분 관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효과도 있지만 이 더블랙 레이블과의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캐대헌 효과를 조금 더 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텐센트에서도 YG엔터에 대한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썸에이지는 더블랙 레이블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
당시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더블랙 레이블의 몸값을 1,500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더블랙 레이블이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몸값은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몸값이 1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딸려 나오는 투자 수익을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점이 나오면서 서메이지 쪽으로도 기대감이 몰린 건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힘을 입어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다만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를 해봐야겠죠. 따라서 이 종목에 지분을 갖고 있으니 투자하세요.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더블랙 레이블이 K-팝의 중심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캐대언으로 알려지는 만큼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캐대헌만 보면 아쉽죠. 전체적인 엔터 산업을 살펴봤을 때 일단 관점 자체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5거래일 연속으로 SM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수요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 자체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주가가 어느 쪽에 반응을 할지 살펴보셔야겠고요. 다만 이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룹사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실적에만 집중을 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중국 현지화 IP 제작과 공연, 굿즈, 팝업 스토어, 영상 콘텐츠 등 이쪽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는 SM과 연관성이 깊은 쪽이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 뮤직과 함께 음원 플랫폼 내에 버블 서비스를 지난 6월에 런칭을 했고요. 지난 7월 달에는 PG 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 사업의 점포적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라이즈와 NCT 위시의 입점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월 평균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한 2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디어유의 조정은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조정이다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조정폭이 나왔을 때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 차트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보자면요. 디어유가 현재 2.7% 전일장 상승했는데 지난 7월 7일 구간에서 고점을 좀 찍고서 그 이후에 낙폭이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면 매수하는 관점이 괜찮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에 맞는 하반기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매수 관점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그 방안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밝은 얼굴로 시장에 대한 전략,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했기 때문이죠. 다만 돌다리는 두드려 봐야 된다고 조심할 것은 없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종목 AS 챙겨가겠습니다. 자, IS 김태성 본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장 일단은 반등을 줬고요. 명확하게 이제 다시 상승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더 하락은 안 할게라는 느낌의 어제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 반등이었습니다. 진만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오늘 아침 뉴욕장까지 섞어주시죠. 네, 또 사실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금요일에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요일에 낙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웠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마저 떨어진 기업들은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아직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예전만큼의 엄청난 불을 뿜으려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정책상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양을 한 2일에서 3일 그다음에 주말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기사를 접해서 아시다시피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생각보다 주주 친화적이진 않구나라는 거 이제 알아다. 즉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을 시켜고 외국인들과 기관 혹은 기관은 제외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에 먼저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사실 대주주 양도세는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 중에서 가장 약한 정책 중에 속합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법 개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법 개정들이 이어져야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씀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라고 작용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태껏 시장이 2,800에서 3,200까지 올라왔을 때 주도했었던 섹터였던 지주사나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이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지주사 쪽 아마 굉장히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밸류 체인이 안 좋았던 뭐 롯데라든지 혹은 이제 밸류 체인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평가가 좋았던 SK라는 이제 여러 가지 지주사들이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되면서 금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빠진 돈이 진짜 기술주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제가 이제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요소였던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은 보유해 오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만약에 요 며칠간 회복장이 이어지면서 좀 종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할까 말까라는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시위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3일간에서 내 종목이 안 오른다 그럼 분명히 회복장 때 안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나 혹은 이제 밸류 체인이 안 좋은 지주사들은 일부 어느 정도 이제 종목 교체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케일핑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요소들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 밸류 값이 측정이 되는 종목, 즉 어느 정도 하단 지지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또 신규 상장주들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장 정말 좋을 때는 하루 만에 딛고서 신고가 계속 나오는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신규 상장주도 그냥 뭐 마른 풀처럼 그냥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투심 자체가 조금 옅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물가지표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고용지표 금요일날 꺾였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 때문에 긍정적으로 잡혔던 고용지표가 조금 일부 좀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정말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종목들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한 대형 종목들 각 섹터 대장주 중심의 대응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8월은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적으로도 부재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만의 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는 섹터와 업종들은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전력기기입니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 불문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과감하게 담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제되지 않은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 화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6월달, 7월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7월 말과 8월 초 관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그러니까 확실한 마침표가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일정들도 그렇고 조금씩 우리가 코스피 3,500, 4,000 혹은 그 이상 시대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들을 믿고 무조건 이제 과감하게 매수하는 올해 1분기, 2분기와는 조금 다르게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쪽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두 분의 톤은 좀 비슷합니다. 8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볼 내용들을 한 번 더 복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섹터별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건 그래요. 시장 혹은 세계에서 다 AI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고요. AI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빅테크 그와 함께 국내에서도 칩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제는 소버린 AI 관련한 이제 국내 국가 프로젝트에 또 일부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AI 키워드에서 진만 쌤은 어떤 걸 뽑으십니까? 네, 일단 먼저 하드웨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좀 HBM4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이제 60%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들립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굳건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이닉스가 이제 배를 이제 단껏 이제 배를 내밀고서 하든지 말든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AI 밸류 체인 중에 반도체 밸류 체인 중에 AI 하드웨어 쪽은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나 SK 하이닉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팔란티어가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근데 사실 한국은 보시게 되면 AI 소프트웨어 쪽은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만 강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 두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은 거고요. 이제 어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코멘트 드렸던 뭐 국가대표 AI 라인들이 조금 이제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부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업스테이지 쪽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는데 오늘 훈풍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등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뭐 LMM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네이버 그 외에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그나마 국내 LMM 중에서는 오브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사실 이를 보조해주는 역할 혹은 이제 굉장히 조그만 영향력 정도만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나 LG CNS 정도 한번 관심을 대형주 쪽에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매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빼라고 할 정도까지 뺐다가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래도 하단부 지지가 명확해서 이 정도면 사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카카오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탈락을 했는데 카카오가 이걸 탈락했다 해서 엄청나게 주가 하방이 열려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예전부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픈 AI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별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일단은 오늘 저는 이제 소형주보다는 그냥 네이버나 LG CNS 정도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같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갈 수 있는 두 종목 정도로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 너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서 매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으로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어제 컨소시엄 선정에서는 탈락됐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도 뭐 지나친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언급 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와 함께 그 자회사 이스트에이드 등의 종목들 관련해서 어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17% 급등인데 좀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줌인터넷이 사명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볍긴 하지만 좀 대응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건네주셨어요. 김태종 본부장님, 네. AI 진영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늘 사실 어제 소버린 AI 종목들은 좀 변동 나오고 네이버 외에는 앞서 진만쌤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뭐 관심권역에 들만한 시세는 아니었고요. 네. 하드웨어 단에서 밤에 이제 엔비디아도 올랐고 AI 인프라 진영이 다 괜찮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반등 시도했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은 확장성
확장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강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IT와 기술주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어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 뉴스가 하나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죠.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뉴스였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H20을 포함한 중저가 모델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엔비디아가 내려갔다라는 지표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내 기업들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1등의 어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그러했듯이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이제 2등, 3등 기업들이 그들의 이제 점유율을 또 뺏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한 번 더 발목을 잡히지 않고 올라가려면 HBM4라든지 블랙의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연회 아니면 그런 일정들이 좀 빠르게 더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IT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그렇게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 특정 몇 종목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 작년 이맘때 보여줬던 어떤 전체적인 랠리라고 좀 보이기에는 다소 힘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HBM3E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결국엔 블랙의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앞으로 신제품을 내보이려면 SK하이닉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는 저는 이 두 의견 모두 존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IT 투톱은 크게 걱정 없다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부장단에 가면 고민이 되죠. 저는 계속 이스페타시스와 이오테크닉스는 원픽으로 좀 드리는데 한미반도체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대장주라고 보여지죠. 기술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한미반도체가 1순위여야 하는데 주가의 급등락을 좀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피로도가 지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제 흐름이라서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지난주에 어떤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아직 품목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모를 변동성에 버텨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력은 영업이익률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만큼은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스트소프트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스트소프트가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이제 연결고리도 있고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소프트웨어 쪽은 내수 시장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거나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처럼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는 조금 지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AI 진영에 대한 전략 받아봤고요. 그러면 조선, 원전, 전력 이쪽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요? 어제도 조선은 중소형사 중심이긴 했으나 강세를 이어갔고요. 원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이제 살펴드렸지만 한미 관련해서 이제 미국 투자의 원전 산업 협력에 대한 얘기가 좀 강화돼서 웨스팅하우스 인수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도 나와요. 그래서 조선, 원전, 전력 중에 진만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순서로 더 마음에 드는 거 앞에 세워주세요. 일단은 조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도 지켜봐야 될 섹터, 만약에 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군함 쪽에 특수한 그런 이제 상승을 원하시면 HG 중공업을 그리고 그냥 LNG 쪽 삼성중공업이 실적 잘 나왔으니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세진중공업인데 마찬가지로 조선 쪽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새로운 세계 하나의 조금 더 밸류체인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태껏 조선들은 오히려 돈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다분하게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재 쪽 HD 현대 라인들이 회복이
회복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밸류 체인은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도 오히려 하락장에 버티고 상승장에 못 버텼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제 사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매도 라인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쪽은 이제 HD 현대와 그 이제 지주사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과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뭐 군산 MRO가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과 전력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두산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의 이제 기사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웨스팅하우스의 시가총액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4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44조입니다. 유추 비슷한 회사인데 이거 잘못 이제 인수를 했다가 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골이 아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던가 다른 방안으로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이건 하나의 가설이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가설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국 쪽 리포트나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데이터 센터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기 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또 한 번 열리는 겁니다. 피크아웃 논란에서 계속 그 업사이드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약한 종목들도 있고요. 실적이 강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번 수출 데이터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쪽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음봉에 매수하시는 용기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도 유럽향 쪽 이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효성중공업을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탄력이나 혹은 이제 미국향에 조금 더 밸류를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HD 현대일렉이나 LX 일렉트릭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가 넉넉한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좀 한번 좋을 것 같고 제가 매번 이야기 드려서 한택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좀 이제 괜찮은 자리단에 한번 진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전력, 조선에 대한 의견 업데이트 받아봤습니다. 조선은 이제 최근에 HJ중공업과 세진중공업 등이 계속 긍정의 시각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HJ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을 챙겨가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HJ라는 키워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희재 앵커도 HJ, 희정 앵커도 HJ인데 HJ중공업, HJ 잘 갔는데 일단 오늘은 이익 실현 쪽으로 말씀 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전력이야 뭐 늘 좋게 얘기 주셨고 조선의 세진중공업은 정말 오랫동안 많이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원전도 의견 업데이트해서 딱 주세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좀 상관없이 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면 원전이 제일 앞단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원전은 이제 시작인 상황이 있고 조선이라든지 전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3분의 1 지점을 저는 지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을 맨 앞단에 두고 그다음에 전력, 저는 그 다음 조선을 두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주식시장에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건설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산업이 셋 중에 뭐냐라고 하면 원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수주 잔고를 추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를 한 거지 전체 원전 섹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영업이익률이 저는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퍼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관세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에 좀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속도에 조금 더 불을 너무 빠르게 좀 짚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다라기보단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 중에 저는
앞서 이제 전력기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북미 이야기만 하지만 아직 개화되지 않는 시장 쪽에서 유럽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중동 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디 쪽에 판매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우디 가서 중동 가서 굉장히 많이 팔고 왔거든요. 그러면 중동도 결국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지어진다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한 수요도 정말 저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 아니면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저는 좀 고려해 본다면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보다 전선주들이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말에 나온 수출 데이터를 볼 때도 저도 이제 전선 쪽을 가장 좀 눈여겨봤는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수급이고 실적도 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을 제가 가장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3분기부터 공장 증설에 들어갑니다. 해적 케이블이 이게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양산 가동이 된다고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낼 수 있는 실적의 플러스 알파가 결국엔 또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 주식은 미리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선, 조선, 전력, 원전 등등의 의견을 주셨지만 대한전선의 탑픽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5월에도 이미 말씀을 주셨고 6월에도 주셨고 5월 이후로 봤을 때는 상승률이 50%에 달합니다. 그럼 그때 사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사셔도 되고요.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랬다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라 계속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없으셨던 분들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굳이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본다면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건 전선주들의 문제라기보단 지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14,000원을 잡고 하셔야 되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 했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작년 5월 달에 기록했던 2만 원 여긴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I라는 키워드와 관세라는 키워드 뭐 여러 트렌드 측면에서 시장의 주요 섹터들을 살펴본 거고요. 이 외에요. 사실 시장이 어제 카지노도 가고요. 화장품도 지금 수출 데이터 등으로 좀 주목받았고요. STO 쪽도 움직였죠. 엔터 콘텐츠 쪽도 갔죠. 뭐 재건의 경협도 갔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산발적으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모든 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요. 진만쌤, 이런 여러 분야의 종목들 내에서 괜찮게 보고 정말 대응해도 괜찮다 생각되는 섹터나 종목 있으세요? 네, 화장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화장품 쪽이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혹은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조금 탄탄한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APR 달바 다 실적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이란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정말 감동을 줄 만한 실적이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또 이제 좀 애매한 반응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빠질 거면 빠져야 되는데 애매한 컨센서스를 이제 달성을 하던가 감동을 주는 실적이 아니면 또 시장에서 뜨끔미지근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종목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PR이나 혹은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쪽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에 감동이 없어서 빠지게 됐었을 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실적 때 매번 약했던 종목이 실리콘2인데 실리콘2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적 때 조금 이제 노이즈가 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폴란드 수출 데이터가 또 다시 한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었나 이런 유심한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많아서 일단은 화장품 종목 중에 제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실적 이전에 살짝 매도를 했다가 실적 때 단기적으로 쇼크가 나오고 나면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관세 때문에 조금 이제 성장률이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나라고 이제 물음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실적 데이터로는 관세 데이터를 무시하고 뭐 사재기라든지 여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화장품 쪽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중국향 묻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메디아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LG생활건강이 중국 쪽에서 이번에 실적 나올 때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향 기업이 아니라 미국향을 기본으로 하되 유럽향과 그다음에 이제 중동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켜봐야지만 혹여나 나올 돌발 변수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만약 화장품 쪽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실적 기대는 제닉 정도로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쪽에서 일단 제닉으로 압축을 해주셨고 다른 이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전체 시장에서 약간 너무 짧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일단은 쉬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이런 테마단 혹은 중소형 업종들에서 뭘 보고 계시는지. 그냥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를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파미셀을 좀 보고 있는데 파미셀. 일단 삼성전기는 어제 결국에 이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향한 이제 스톡 옵션 행사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충성도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불만 많고 노이즈가 많다 하더라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모두 동의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는 그와 연관이 되어서 최근에 가장 우리가 또 핫한 관심을 받았던 삼성전기를 계속 추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H20이니 뭐니 점유율에 대한 부담을 좀 이야기했어도 엔비디아 없이는 AI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질 수 없는 상황임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세가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소형 단에서는 파밀셀이 한 번 더 이번 7월 달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파미셀 살펴주셨고요. 진만쌤의 오늘의 탑픽 갈까요? 네, TNL입니다. 아까 화장품 창상 쪽, 피복제. 네, 창상 피복제인데 수출 데이터 너무 잘 나오는데 솔직히 조금 현재 주가가 억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관세 때문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 목표가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번에 나온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요. 여전히 굳건한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게 TNL인데 주가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단부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값 측정이 가능한 종목 내에서 성장성을 보여주거나 여전히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줌으로써 관세를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지금 방송을 막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정말 좋은 가격대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TNL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성과 관세의 여파에도 이것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61,000원 전후로는 충분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8만 원 목표 주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NL 살펴주셨어요. 오늘 두 분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따로따로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진만쌤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저도 이제 시청자 수들이 무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시장의 대응 법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시를 드렸고 그 관련돼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내에서 카메라 드시고 밑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들어오실 수 있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뭐 SK 이터닉스나 이제 뭐 대북주와 관련돼서 여름 휴가비를 벌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는데 다행히 많이 안 빠졌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여름에 휴가비 벌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좋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TNL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TNL이 제가 왜 좋은지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주제는 단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이제 밑에서 빠졌다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크게 30-4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주도주 내에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 8월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공개 방송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